9월 위기설 또 금융위기설 계속 설이 난무를 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예, 진짜 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것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 설이 바로 여기서 현실화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1년새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 연체액 증가율입니다. 연체액 증가율이요. 166%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166%면 예, 배수로 따지면 2.7배가 됐다는 거예요. 2.66배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괜찮을까요? 부동산 금융의 연체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 말입니다. 지표로도 보면요, 솔직히 저는 두렵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공포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2022년 2분기하고요 2023년 2분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대출은 보면요, 35조 2848억 원이 33조 8929억 원으로 4%가량 줄었습니다. 4%가량. 그런데 연체액을 보세요. 연체액이 2022년에는요 2분기 6월 말이겠죠, 6,53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분기에는요 1조 7,378억 원이에요. 1조입니다. 그것도 7,378억 원이에요. 증가율이 166%, 2.66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2.66배가 야, 진짜 엄청나죠. 이게 한두 개 저축은행을 말한 것이 아니라 79개 저축은행 전부를 지금 본 겁니다.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2022년 말에는요, 예, 9,197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이 아니라 12월 말에는 9,197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사이에 9,100이니까 적어도 8천억 이상 늘어났다는 건가요?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8천억 이상 늘어났으면 이거 괜찮을까요? 터지기는 저는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그 부동산 대출에 대한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신용평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더 겁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 1회 이상 만기 연장 비율입니다. 예, 보면 8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브릿지론은 56%가 1회 이상 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본-PF 대출도 30% 이상이 1회 이상 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 만기 연장을 했다는 것은요, 연체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브릿지론, 쉽게 말하면 땅을 살 때 돈을 빌리는 게 브릿지론이고요. 이게 땅을 다 사서 건축이 들어가면 본-PF 대출이 되거든요. 예, 건축에 들어갔을 때 본-PF 대출도 지금 30%의 1회 이상 만기 연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브릿지론도 56% 이상이 1회 이상 만기 연장이 되고 본-PF 대출도 지금 1회 이상 만기 연장이 30%가 됐다면, 만약에 연장을 안 해줬으면 여러분, 이게 연체액은 어떻게 될까요? 연체액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예,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사실상은 만기 연장이라는 카드로 지금 연체를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사실입니다. 만기 연장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지금 예, 저축은행이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버티고 있는데도 8대 저축은행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 브릿지로는요,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 쉽게 말하면 연체가 3개월 미만부터 6개월 이상 모두 포함했을 때 32.9%가 요주의 이하 여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실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어렵게 했지. 6개월새 상승세가 8.8%포인트입니다. 브릿지론이. 32.9%가 사실상 부실 채권인데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6개월 사이 상승률이 8.8%포인트다. 충격적이죠. 이게 한국신용평가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본 PF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42.9%가 부실 채권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6개월 새 상승률은 10.8%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게 괜찮겠냐고요. 정부가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지방 건설사들이 망하고 미분양이 쭉쭉 늘어나니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몰락하겠다. 그 생각에 사실은 좀 올라가게 놔뒀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게 지방 건설사나 혹은 지방에서 건설하고 있는 가구들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집값은 오르지만요. 결국 부동산의 부실은 커지고요. 브릿지론에 대한 부실,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이 부실이 높아져서 결국은 저축은행에 타격을 준다.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시장을 보니까 사실은 시장이 두렵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드시죠. 그만큼 말입니다. 9월 위기설이 나오고 금융위기설이 나오고 이런 것이 말입니다.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가 처음 9월 위기설을 내걸었지만 실제 시장을 내다 보니까 충격적인 숫자가 많더라.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블룸버그가 보도하기 훨씬 이전에 정환진 TV에서는요 9월 위기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9월의 위기가 점점 강도 높게 되고요. 이게 민간이든 민간 중에 가게나 기업 모두가 부채가 많아서 9월에 한꺼번에 터지면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요. 가계부채에서는 자영업자 부채가 위험하고요. 이 기업 부채에서는요. 부동산 PF 대출이 위험하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게 현실이 돼가는 느낌인데요. 당장 9월의 위기는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9월의 위기가 아닌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경기대로라면 이게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민간 소비가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져야지
예, 게다가 투자도 좋아져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 수출이든 소비든 투자든 계속 내리막을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막을 찍고 있으면요. 결국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그 위기가 언제 올지가 문제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설명하면서 위기가 언제쯤 터질 거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더라. 결국 말입니다. 위기는 실제 위기의 어떤 모양새가 나오더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실 것 당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위기가 어떤 식으로 저는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 뭐 요즘 시체말로 깡 보수적으로 투자한다. 깡 보수적으로. 진짜 강보수적으로 투자한다 그 뜻인데요. 그게 굉장히 저는 필요한다고 봐요. 시장을 볼 때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요즘 같을 때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시장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